시아버지의 손이 내 몸에 닿았을 때 내 몸에서 전류가 흐르는 걸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전업주부 미사라고 합니다. 제 사연을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진짜 누구한테도 말 못했던 비밀인데 오늘 밤 용기 내서 보냅니다. 1년 전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뒤틀리기 시작했죠. 남편 주는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는데 자기 일밖에 모르는 자존심 덩어리예요. 시어머니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도 안 됐을 때였어요. 미사야, 아버지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낮에 가서 집안일 좀 도와드려. 이게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어요. 시아버지 청 씨는 우리 집에서 자전거로 20분 거리에 사시거든요. 남편은 제 의견 같은 건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그땐 못 같았어요. 내가 왜? 나도 할 일 많이 있는데. 뭐? 너 집에서 뭐 그렇게 바빠? 전업주부가 그 정도도 못해? 그 말에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저는 그냥 집에만 있는 주부니까요. 남편은 늘 그렇게 제 존재를 깎아내리죠. 처음 시아버지 집에 갔을 때 경악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 만에 집이 완전 쓰레기장이 됐더라고요. 설거지는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빨래는 퀴퀴한 냄새가 날 정도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요리는 잘하시는데 정리정돈은 일도 못하는 분이었어요. 말도 없으시고요. 처음엔 진짜 지옥이었어요. 하루 종일 남의 집 치우고 집에 돌아와서 또 집안일하고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울었어요. 결혼 5년 차인데 남편은 점점 저를 가정부처럼 대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날 평소보다 늦게 시아버지 집에 도착했는데 문 앞에서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미사야, 오늘은 비가 많이 오네. 자전거 타고 오느라 고생했겠어. 그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뭉클하던지 남편은 절대 안 할 말이었거든요. 집에 들어가니 시아버지가 준비해놓은 따뜻한 차와 직접 만든 샌드위치가 있었어요. 물론 주방은 완전 난장판이었지만요. 아버님, 이건 뭐예요? 항상 신세만 져서 작은 거라도 해봤어. 맛있게 먹어라. 이상하게 그날부터 시아버지 집에 가는 게 조금씩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자상했거든요. 제가 청소하는 동안 옆에서 커피 내려주시고 우리 미사 덕분에 집이 살 것 같다고 자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결혼기념일 날이었어요. 남편은 깜빡했지만 놀랍게도 시아버지는 기억하고 계셨어요. 오늘 준이랑 기념일이지? 이거 작지만 선물이야. 조그만 화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제라늄이었죠. 그날 시아버지가 정원을 가꾸시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마른 몸에 햇빛 받아 반짝이는 땀방울이 왜 그렇게 섹시해 보이던지. 집에 돌아와 남편을 기다렸는데 주는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회식이었대요. 물론 결혼기념일 같은 건 기억도 못했고요. 여보,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아, 맞다. 미안. 다음에 잘할게. 그 다음은 절대 오지 않았죠. 한 달 후 시아버지 집 다락방을 청소하다가 사진첩을 발견했어요. 젊은 시절 시아버지 사진이었는데 완전 훈남이었어요. 지금도 65세인데 꽤 멋지시지만 젊었을 때는 진짜 배우 같았어요.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어요. 시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꿈이었는데 더 자세히 말하긴 부끄럽네요. 하지만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이불 속이 축축했어요. 남편 옆에서 시아버지를 생각하며 몰래 자기 위로를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좀 이상해졌어요. 시아버지 집에 갈 때면 화장도 더 신경 쓰고 옷도 예쁘게 입게 됐죠. 어느 날 제가 설거지하는데 시아버지가 뒤에서 다가오셨어요. 미사야, 이거 내가 할게. 그 순간 시아버지의 몸이 제 등에 닿았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못 쉴 정도였죠. 시아버지도 느꼈을까요? 우리 사이에 흐르는 이 묘한 긴장감을.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저를 안았을 때 저는 시아버지의 채취를 떠올렸어요. 너무 죄책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흥분도 느꼈죠. 하지만 남편은 제 몸만 원했고 끝나자마자 등을 돌리고 자버렸어요. 허전한 마음에 베개를 꼭 안고 잠들었죠. 다음 날 시아버지가 정원에서 일하시는 걸 도와드렸어요. 햇살 아래 함께 흙을 만지는데 우연히 손이 닿았어요.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죠. 미사야, 매일 와줘서 고마워.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남편에게는 그저 가정부 같은 존재였는데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제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그 손길이 얼굴에 닿자 전율이 흘렀죠.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과 함께 이런 감정을 더 느끼고 싶다는 마음이 충돌했어요.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 집에 가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청소할 게 많다는 핑계로 거의 매일 찾아갔죠. 사실은 시아버지를 보고 싶어서였어요. 미친 짓인 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다락방 구석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가죽 표지의 노트를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펼쳐보니 시아버지의 젊은 시절 일기장이었어요. 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한 장, 두 장, 페이지를 넘기게 됐죠. 오늘 아내가 또 외박이다. 아이를 낳은 후로 우리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가끔은 이 결혼이 실수였다는 생각이 든다. 글자 하나하나에 묻어나는 외로움이 저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관계가 겉보기와 달리 행복하지 않았다니 충격이었죠. 더 읽으려는 순간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미사, 오늘은 비가 올 것 같던데 일찍 들어가는 게 좋겠어. 황급히 일기장을 제자리에 숨기고 나왔어요.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차려입고 계셨어요.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넘기셨고 면도까지 하셨더라고요. 오늘 어디 가실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시아버지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웃음이 나왔죠. 마치 데이트 전 설레는 소년 같았거든요. 저를 위해 꾸민 걸까? 그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집에 돌아가려고 일어서는데 갑자기 천둥 소리와 함께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금세 폭우로 변했죠. 시아버지가 창밖을 보더니 오늘은 집에 가기 힘들겠네. 저녁이라도 먹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아버지가 직접 요리하신다고 했어요. 저는 멍하니 주방에 앉아 그분의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냄비를 옮기다 아버님과 손이 스치는 순간 전기가 통한 것처럼 찌릿했어요. 미사야, 이거 한번 맛봐요. 숟가락에 소스를 찍어 내 입 앞으로 가져오셨어요. 시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입을 벌렸죠.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뭔가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맛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아버지는 내 입가에 묻은 소스를 엄지로 살짝 닦아주셨죠. 그 손길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창밖으로는 빗소리만 요란했고 주방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녁을 먹으며 처음으로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시아버지는 젊은 시절 꿈꿨던 것들,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 아들 준이 어릴 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셨죠. 미사가 오기 시작한 후로 이 집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우리 미사가 없는 날은 숨쉬기가 힘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남편이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으니까요. 저도 여기 오는 시간이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해요. 빗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시계를 보니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버님 집에서 자고 갈게. 평소라면 화를 냈을 텐데 오늘은 알았어. 조심해라는 짧은 답장만 왔어요. 아마 바쁘거나 다른 여자와 있었겠죠. 시아버지가 손님방을 정리해 주셨어요. 잠옷으로 입을 티셔츠도 건네주셨고요. 화장실에서 갈아입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시아버지와 마주쳤어요. 홈웨어 차림의 그분은 왠지 더 젊어 보였어요. 물 한 잔 마시러 가는 길이었어요. 서로 어색하게 웃으며 지나치려는데 시아버지가 제 손목을 살짝 잡으셨어요. 미사야.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왔고 저는 뒤로 물러나다 벽에 등이 닿았어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시아버지의 숨결이 제 얼굴에 닿았어요. 이성적으로는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죠. 오히려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시아버지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다정했어요. 괜찮을까? 그분의 물음에 저는 대답 대신 입술을 내밀었어요. 복도에서 방으로 옮겨갔죠. 이성이 날아가는 순간이었어요. 시아버지의 몸은 남편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더 단단했어요. 저는 그 손길에 몸을 맡겼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어요. 비가 내리는 소리를 배경으로 시아버지의 품은 따뜻했고 저는 오랜만에 진짜 사랑받는 느낌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시아버지는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죠. 부끄러워서 어떻게 얼굴을 마주해야 할지 몰랐어요. 잘 잤어? 시아버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웃으며 물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어요. 더 깊고 더 따뜻했죠. 어젯밤 후회하진 않으세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사랑은 후회할 수 없는 거야. 미사도 그렇지? 그날 이후로 저희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낮에는 시아버지와 사랑을 나누고
저녁에는 남편에게 돌아가는 이중생활이 시작됐죠. 비정상적인 관계인 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남편의 회사 동료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모두 부부 동반이었죠. 남편은 동료들 앞에서 완벽한 남편인 척했어요. 우리 미사가 얼마나 살림을 잘하는지 몰라 라며 어깨에 팔을 두르더라고요. 하지만 음식 준비하느라 분주한 저를 아무도 대화에 끼워주지 않았어요. 그저 아내 역할만 기대하는 거죠. 한 여자가 남편 바쁜데 시댁까지 챙기느라 힘들겠어요 라고 하길래 웃으며 괜찮아요. 시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손님들이 돌아간 후 남편은 왜 아버지 얘기를 꺼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짜증을 냈어요. 저는 화가 나서 당신은 내가 두 집 살림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내 수고는 한 번도 인정 안 하잖아 라고 소리쳤죠. 처음으로 크게 싸웠어요. 남편은 내가 누구 덕에 먹고 사는데 라며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결국 그날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울었죠. 다음 날 시아버지에게 갔어요.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거든요. 현관문을 열자 시아버지가 제 손에 작은 상자를 건네셨어요. 오늘 우리 미사 생일 맞지? 깜짝 놀랐어요. 남편도 잊어버린 생일을 시아버지가 기억해주다니. 상자 안에는 작은 진주 귀걸이가 있었어요. 이건 예전에 와이프가 썼던 건데 우리 미사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시아버지는 저를 품에 안고 등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리고 침실로 이어진 그날의 사랑은 전보다 더 깊고 뜨거웠어요. 우리는 더 깊이 빠져들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귀에는 새 귀걸이가 반짝였어요. 남편이 물어보면 아버님께서 내 생일 선물 챙겨주셨다고 민망하게 만들 생각이었는데 그이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항상 그랬듯이 저를 제대로 보지 않으니까요. 다음 주 남편이 갑자기 이번 주말에 제주도 여행 간다 라고 명령식으로 말했죠. 하지만 결혼 후 처음 있는 일이라서 기뻤어요. 어쩌면 싸운 후 미안해서 그런가 했지만 회사에서 부부 동반 세미나라더라고요. 제주도에서의 시간은 겉으로는 행복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를 안을 때마다 시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바다를 보며 아버님도 이런 곳 좋아하실 텐데 라고 무심코 말했다가 남편의 눈초리를 받기도 했죠. 호텔 침대에 누워 남편이 코를 골 때 시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보고 싶어요. 몇 초 후 답장이 왔어요. 나도 보고 싶다. 미사야 빨리 돌아와. 그 짧은 문자가 제 마음을 뛰게 만들었어요. 불륜이 이런 거구나. 이제 저는 완전히 사랑의 늪에 빠져버렸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시아버지와의 관계는 더 깊어졌어요. 이제는 집안일 핑계가 아니라 솔직하게 그분을 보러 간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함께 요리도 하고 정원도 가꾸고 사랑도 나눴어요. 시아버지는 제게 젊은 시절 꿈꿨던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저는 결혼 전 하고 싶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어요. 언젠가 우리 둘이 여행 갈 수 있을까? 시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건 현실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상상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와 함께 온천에 가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이건 미친 짓인가요? 저는 이제 너무 깊이 빠져버렸어요. 남편과의 생활은 그저 가면을 쓴 연극 같고 시아버지와의 시간만이 진짜 제 삶처럼 느껴져요. 법적으로는 남편의 아내지만 마음은 이미 시아버지의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비밀스러운 행복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가끔은 공포감이 밀려와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품에 안기면 모든 걱정이 사라져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된 것 같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제가 어쩌다 이런 막장 드라마 주인공이 됐는지. 닉네임은 뭐라고 하지? 그래. 고민 많은 유부녀라고 할게요. 아줌마 티 팍팍 나죠? 암튼 제 얘기 좀 들어봐요. 진짜 딱 막장 드라마 뺨 따고 후려치는 스토리니까. 저는 32, 남편이랑은 7년 차 부부예요. 남편 이름은 석호라고 할게요. 석호 씨 처음 만났을 때는 진짜 나름 괜찮았어요. 키는 좀 작았지만 나름 귀엽고 섬세한 스타일.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섬세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답답하고 재미없는 남자가 돼버렸어요. 반면에 석호 친구 민준이와 진짜 이름처럼 번쩍번쩍 빛나는 남자예요. 키 크고 어깨 넓고 운동해서 몸도 탄탄하고 게다가 말도 재밌게 잘해서 주변의 여자들이 끊이질 않아요. 석호랑은 완전 정반대죠. 석호는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저한테 손끝 하나 까딱 안 하려고 하고
맨날 친구들 불러다가 술판이나 벌여요. 저는 뭔 술상 차리는 기계도 아니고 진짜 짜증나 죽겠는데 괜히 뭐라고 했다가 싸움 나면 더 피곤하니까 그냥 참고 술상 차려주고 같이 술 마시고 그랬죠. 그러던 어느 날 석호가 또 친구들을 불렀는데 그중에 민준이도 있었어요. 그날따라 석호는 회식이라고 늦게 온다고 하고 저는 민준이랑 둘이서 먼저 한잔하게 됐죠. 어휴, 형수님 오늘 진짜 예쁘시네요. 형은 좋겠다. 민준이가 은근슬쩍 칭찬을 하는데 제 심장이 왜 그렇게 쿵쾅거리던지 석호는 칭찬 한번 해주는 법이 없는데 말이죠.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니까 저도 모르게 석호 흉을 맛봤어요. 우리 석호 씨는 말이에요. 결혼하고 나서는 저한테 완전 무관심. 로맨틱이라고는 일도 찾아볼 수가 없다니까요. 에이, 설마요. 형이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는데 형은 속으로 형수님 많이 좋아해요. 좋아하면 뭐해요. 표현을 안 하는데 저는 요즘 무슨 룸메이트랑 사는 기분이에요.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민준이랑 속 깊은 이야기까지 나누게 됐어요. 민준이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따뜻하게 위로해줬고 저는 그런 민준이한테 점점 더 끌리기 시작했죠. 그때였어요. 술에 취한 석호가 비틀거리면서 집에 들어온 거예요. 석호는 집에 오자마자 저희 둘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어이, 민준이 자식, 너 왜 여기 있어? 너 설마 우리 마누라랑 단둘이 술 마신 거야? 아니, 형,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형수님 심심하실까봐 제가 잠깐 들린 거죠. 민준이는 아무렇지 않게 능글맞게 대답했고 저는 괜히 석호 눈치가 보여서 얼른 자리를 피했어요. 석호는 그날도 어김없이 술을 엄청 마시고 오는 것을 소파에서 뻗어버렸어요. 저는 석호를 방에 데려다 놓으려고 했지만 술에 취해서 꼼짝도 안 하는 바람에 포기하고 말았죠. 그렇게 스코는 거실에서 잠들고 저는 민준이랑 단둘이 방에 남게 됐어요. 형수님, 저 오늘 여기서 자고 가도 될까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운전하기 힘들 것 같아요. 민준이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딱히 거절할 명분이 없었어요. 그래요. 그럼 손님 방에 이불 깔아줄게요.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면서 손님 방에 이불을 깔아줬어요. 그런데 그때부터였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한 게 손님 방에 이불을 깔아주고 나오는데 민준이가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 눈빛이 뭔가 평소랑 달랐어요. 석호한테서는 절대 느껴본 적 없는 남자다운 눈빛이었죠. 형수님, 민준이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죠. 네, 왜 그러세요? 저 사실 할 말이 있는데. 민준이가 머뭇거리며 말끝을 흐렸어요. 저는 괜히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혹시 저한테 고백하려는 건가? 무슨 말씀인데요? 저 사실 형수님을. 민준이가 제게 한 걸음 다가왔어요.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죠. 민준이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좋아해요, 형수님. 민준이의 고백과 동시에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석호와는 늘 싱겁고 재미없었는데 민준이와는 마치 온몸에 불이 붙은 것처럼 뜨겁고 황홀했어요. 저는 정신없이 민준이에게 응했어요. 저는 그동안 석호와의 답답하고 지루한 결혼 생활에서 잊고 있었던 뜨거운 열정을 다시 느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죄책감과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석호는 지금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고 저는 그의 친구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으니까요. 안 돼요, 민준 씨.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민준이를 밀어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제 손목을 잡고 다시 저를 끌어당겼어요. 괜찮아요, 형수님. 아무도 모를 거예요. 우리 오늘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처럼. 민준이의 눈빛은 간절했고 그의 목소리는 감미로웠어요. 저는 그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민준이와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석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최고의 밤이었죠. 민준이는 제 몸을 정말 소중하게 다뤄줬고 저를 진정한 여자로 만들어줬어요. 하지만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죄책감과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저는 어쩌다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걸까요? 아침 햇살이 방 안 가득 쏟아지고 저는 옆에서 곤히 잠든 민준이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얼굴은 어젯밤에 뜨거웠던 열정은 온데간데 없이 평온해 보였죠. 하지만 제 마음은 불안과 죄책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쾌감이 뒤섞여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어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거실에서는 석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젯밤 제가 그의 친구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동안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던 거죠. 민준이가 깨어나 저를 바라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형수님. 아니, 이제는. 그의 말에 저는 그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조용히 하라고 속삭였어요. 아직은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고 현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제 말을 끝맺기도 전에 민준이는 제 손을 잡고 자신의 뜨거운 입술에 가져다 댔어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젯밤 우리는 서로에게 진심이었잖아요. 그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꿰뚫어보는 듯했어요. 그의 말처럼 어젯밤 우리는 서로에게 진심이었어요. 석호와의 결혼 생활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뜨거운 열정과 황홀경을 민준이와 함께 나누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불륜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유부녀였고 민준이는 남편의 오랜 친구였죠. 민준 씨,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석호 씨가 알면 괜찮아요. 아무도 모르게 하면 돼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만나요. 민준이는 제 두려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그의 당당함에 당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끌림을 느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경고 알람이 울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위험한 금단에 사랑의 발을 들여놓고 있었어요. 그 후로 민준이와 저는 석호 몰래 틈틈이 만남을 이어갔어요. 처음에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석호와의 무료한 일상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짜릿함과 행복에 빠져들었죠. 민준이는 제게 늘 달콤한 말들을 속삭였고 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자기야, 오늘 너무 예쁘다. 보고 싶어서 미치는 줄 알았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민준이의 달콤한 속삭임에 저는 완전히 세상의 모든 것을 잊은 듯 행복에 젖어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행복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석호가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감도 커져갔죠. 민준 씨, 우리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자기야. 아무도 모르게 조심하면 돼. 우리 그냥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자. 그의 말처럼 우리는 들키지 않기 위해 늘 조심했고 주변 사람들 눈을 피해 은밀하게 만남을 이어갔죠. 하지만 불안한 예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석호가 평소와 다르게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저는 민준이와 함께 있다가 깜짝 놀라 허둥지둥 그를 숨겼죠. 여보, 오늘따라 일찍 왔네? 응. 일이 일찍 끝나서. 근데 집에서 무슨 냄새 안 나? 남자 냄새 같은 게. 석호의 말에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혹시 그가 눈치챈 걸까요? 민준이가 갑자기 방에서 나와 스코 씨에게 인사하였어요. 민준이 방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제 불안한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태연하게 웃으며 석호에게 말했죠. 형님, 오늘도 한잔해야죠? 어떻게 이 시간에 우리 집에? 석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민준이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말을 이었어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민준이는 능글맞게 말을 흐렸고 석호는 금세 그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던 건지 저는 전혀 알 수 없었죠. 맞아. 그랬었지. 석호는 민준이의 말에 반색하며 그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리고는 곧장 술을 찾으며 밖으로 나가 한잔하자고 제안했죠. 하지만 민준이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에이, 형님, 형수님 심심하신데 집에서 한잔해야죠. 순간 저는 민준이의 의도를 알 수 없어 당황했어요. 대체 왜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걸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지만 석호는 이미 민준이의 말에 신이 나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집들이를 하자며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어요. 저녁이 되자 석호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모여들었고 저는 또다시 안주 만드는 기계처럼 쉴 새 없이 술상을 차려야 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준이가 석호 옆에 앉아 그의 친구들과 어울려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안도감과 함께 묘한 쾌감마저 느껴졌어요. 내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나 봐. 저는 애써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며 술상을 치웠어요. 그때였어요. 민준이가 갑자기 제 손목을 잡아 끌며 조용히 속삭였죠. 오늘 밤 나랑 같이 있자. 민준의 손가락이 제 손목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짜릿함을 느꼈어요. 동시에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설렘이 뒤섞여 머릿속이 어지러웠죠. 저는 차마 민준의 눈을 마주 볼 수 없었어요. 그의 제안에 뭐라고 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석호와의 무료한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민준으로 인해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했지만 그 끝이 어디일지 너무나 두려웠어요. 자기야, 생각할 시간 필요한 거 알아. 하지만 더 이상 형님을 속일 수는 없어. 민준이는 제 손을 놓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걸었다는 듯 간절해 보였죠. 내일 저녁 우리 집 앞 공원으로 나와. 기다릴게. 민준이는 더 이상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죠. 내일 어떻게 해야 하지? 한쪽에서는 익숙하고 안정적인 삶을 약속하는 석호가, 다른 한쪽에서는 짜릿하고 위험하지만 설렘을 주는 민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택의 기로에 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3개월 전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 대리님과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2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어요. 이제 슬슬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며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한참 하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거 마무리하면 우리 그때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보자고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직하고 처음으로 맡게 된 큰 프로젝트라 기대가 되면서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맡은 업무는 아니고 같은 팀 대리님과 함께 둘이서 하는 프로젝트라 괜히 피해가지 않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크게 있었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가 제 모든 걸 바꿔버리게 될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평소에 대리님이랑은 그냥 업무적으로 대화 주고받고 회식 때도 저는 다른 직원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고 대리님은 윗 상사분들이랑 같이 술을 마시고 하니까 크게 부딪힐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기도 했고요. 제가 생각했던 대리님 이미지는 그냥 전형적인 회사원 느낌이었습니다. 유부남이어서 크게 관심 갖지도 않았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야근도 같이 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회사에서 봐왔던 모습이랑은 조금 다른 모습들이 보였어요. 매번 정장 입은 모습만 보다가 주말에 회사에서 만났는데 굉장히 댄디한 느낌의 옷차림으로 왔는데 훨씬 영해 보이고 멋있더라고요. 제가 바쁜 시즌에 이직을 해서 입사를 한 거라 따로 사적인 얘기를 나눌 시간도 별로 없어서 몰랐는데 말도 잘 통하고 굉장히 배려 넘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륜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른스럽고 멋져 보인다고 할까요? 사람이 달라 보이면서 괜히 심장이 뛰었어요. 작업하면서 배고플까 식사도 포장해서 오고 센스도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굉장히 유머러스한 사람이었어요. 웃음 코드가 잘 맞고 하다 보니까 같이 있는 시간이 즐거웠고 일을 하느라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있는 건데 오히려 회사 출근해서 일할 때보다 더 재미있고 좋았습니다. 저도 괜히 대리님한테 마음이 가서 커피같이 먹을 것도 더 챙기게 되고 옷차림과 화장도 더 신경 써서 하게 되더라고요.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우리 둘은 서로에게 동료 이상의 감정을 조금씩 싹 틔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나서 너무 고생했다며 둘이 술 한잔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퇴근을 하고 술집으로 가서 술을 한잔 했습니다. 짠! 대리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은 무슨, 지연 씨가 고생했지.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맡은 업무라 많이 부담되고 힘들었을 텐데 그런 기색 없이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하죠. 많이 부족한데 열심히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원하게 맥주 한 잔을 들이키며 그간 힘들었던 것들을 훌훌 털어냈습니다. 대리님, 결혼하면 어때요? 행복해요? 뭔가 안정적이고 좋긴 하지. 지연 씨도 이제 결혼 준비 중이라고 했나? 네. 남자친구가 이제 슬슬 결혼하자고 얘기를 해서 그런지, 아님 다른 이유 때문인지, 그냥 요새 마음이 싱숭생숭하네요. 다른 이유? 왜? 요즘 무슨 고민 있어?
그냥 제가 요즘 어떤 사람만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같이 있고 싶고 자꾸만 보고 싶은데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글쎄, 대리님은 어때요? 지금 사모님 많이 사랑해요? 사모님 말고 대리님 마음속에 다른 여자는 없어요? 지연 씨, 왜 그래? 우리 너무 많이 마셨나? 이제 갈까? 전 더 마실래요. 대리님 혼자 가세요, 그럼. 지연 씨, 너무 많이 마셨어. 가자, 데려다 줄게. 여봐. 또 자상해. 대리님은 너무 자상한 게 문제라고요. 아니, 왜 맨날 저 보면서 웃어주고, 잘 챙겨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프로젝트 하면서 많이 가까워졌고, 서로 다른 마음 생긴 거 맞잖아요. 왜 아닌 척해요, 대리님? 설령 다른 마음이 생겼다고 해도, 나 유부남이야, 지연 씨. 왜 지연 씨가 굳이 유부남이랑 얽혀서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려고 해? 전 상관없어요. 지금 대리님 때문에 다른 건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대리님이 책임지세요. 일단 우리 그만 마시고 일어나자. 대리님은 저를 일으켜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술을 깰 겸 우리는 함께 좀 걸었어요. 걷다가 골목길이 보여 저는 그쪽으로 대리님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대리님, 진짜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진짜 저한테 관심 없어요? 저는 대리님의 몸을 쓸어내리며 물어봤습니다. 지연 씨도 알고 있잖아. 내 마음.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이 서로 마음이 있다고 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대리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키스를 했습니다. 처음에 대리님은 멈칫하는 듯 했지만 이내 저를 받아주었어요. 이미 우리의 마음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대리님, 여기서 해줘요. 키스로 이미 달아오른 우리의 이성은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느끼며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회사에서도 남몰래 사랑을 나눴고, 저는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제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해 있는 상황에서 남자친구랑 결혼을 얘기하며 만남을 이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 헤어지자고 얘기했지만 남자친구는 계속 저를 붙잡는 상황이에요. 남자친구가 계속 찾아오면서 붙잡으니 마음이 약해지긴 하네요. 그래도 남자친구랑 헤어지는 게 맞는 거겠죠? 그냥 한순간의 불장난처럼 타오른 대리님과의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 관계를 이어가도 되는 걸까요? 남자친구와 정리를 할 만큼 대리님이 너무 좋습니다. 대리님도 저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았어요. 와이프랑 정리를 한다고 했지만 막상 정리하려고 하니 쉽지는 않은가 보더라고요. 대리님은 빨리 정리 못해서 미안하다며 저를 더 꽉 안아주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누구보다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이 관계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며 지내는 게 맞는 걸까요? 몰래 숨어서 사랑을 나누고 하다 보니 조금씩 지치기는 하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40을 바라보는 30대 후반 유부남입니다.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남자에게 첫사랑이란 정말 무덤까지 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요. 모든 남자의 첫사랑이 그렇듯 제 첫사랑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천사 같았어요. 대학에 가서 처음으로 사귀었던 여자친구였는데 둘 다 정말 풋풋하고 귀엽게 사랑했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제 첫사랑은 제가 군대를 갔을 때 부모님의 성화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버렸고 저는 배웅마저 해주지 못한 채 그렇게 떠나보냈어요. 몇 번의 편지가 오가긴 했지만 결국 몸이 멀어지더니 마음도 멀어졌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사랑했던 여자라 그녀를 잊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그녀가 없는 생활에 익숙해졌지만 그녀를 완전히 잊는 건 불가능했어요. 잘 살고 있는지 언제나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근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저 마음속 깊이 묻어놓고 제 일상생활에 집중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녀가 없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입사한 지 이제 곧 10년째네요.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2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과장으로 승진도 하고 모든 게 정말 탄탄대로 흘러갔어요. 제 첫사랑을 대학 동창회에서 만나기 전까지는요. 평범하기 그지없던 제 삶이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이 흘러 만난 첫사랑에 의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한 3달 전쯤 늘 있던 동창들의 모임에서 시작됐습니다. 저희 동기는 꽤 단합력이 두터워 동창회는 매년 개최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두루두루 술자리를 가지며 친목을 유지했습니다. 이 모임도 거진 10년이 넘었으니 다들 결혼은 물론이고 아이도 있어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충고를 구하곤 했습니다. 물론 서로의 가족들 모임에 자주 껴서 함께하기도 했어요. 이 중에는 항상 모임에 빠지지 않는 6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인 태호라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형식아, 너 이번 모임에 꼭 와야 된다. 진짜 안 오면 너 엄청 후회할걸? 뭐래? 내가 언제 모임 빠지는 거 봤냐? 네가 오지 말라고 해도 갈 거니까 걱정 마셔. 친구 녀석이 자꾸 저는 꼭 와야 한다며 신신당부를 했고 사실 저도 항상 모임에 빠지지 않는 멤버 중 하나라 오늘따라 왜 저렇게 오바인가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 생각 없이 걱정 말라고 내가 언제 빠지는 거 봤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임 당일날이 되었고 웬일로 빠르게 퇴근을 해서 약속 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도착했습니다. 자주 모임을 가졌던 호프집이라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시고는 바로 테이블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따라 일찍 오신 분들이 있네요. 매번 서로 늦는다고 싸우시더니 사장님의 말에 누가 또 먼저 왔나? 의아해할 틈도 없이 안내해준 자리에 앉아있는 그녀가 보였습니다. 제 첫사랑 그녀였어요. 순간 요즘 야근을 많이 했더니 헛것을 보는 건가 싶어서 자리에 앉지도 못한 채 눈만 깜빡이며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일어나 제 앞으로 왔어요. 오랜만이야, 오빠. 잘 지냈어? 왜 그러고 가만히 서 있어? 제게 말을 거는 그녀는 거의 20년 만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대로였어요. 세월의 풍파를 맞은 건 저만의 일인 듯 그녀는 아직도 맑고 하얀 피부에 도톰하고 붉은 입술, 가녀린 체구까지 달라진 것이라고는 제 마지막 기억 속의 그녀는 검은색 긴 생머리였다면 지금의 그녀는 짧은 단발머리였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단숨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대로였어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선이야,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지? 당황하며 어색하게 자리에 앉는 저를 보며 그녀는 웃어 보였고 근황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학 간 뒤 쭉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결혼까지 했는데 집안에서 맺어준 결혼이라 결국 마음이 맞지 않아 이혼 후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했어요. 얼마 전에 태호 녀석이 미국에 놀러 왔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곧 한국 들어간다고 하면서 제 얘기를 했더니 만나게 해준다며 동창 모임에 한번 나와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길래 덥석 알겠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녀가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는 와중에 동창들이 하나둘씩 자리에 도착했고 다들 그녀를 알아보고는 반가워하며 거의 그녀의 환영 파티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그녀와 단둘이 얘기를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술이 오가면서도 저와 그녀는 계속해서 눈을 마주쳤어요. 우리는 계속 서로를 의식했습니다. 보통 이 모임은 2차까지 가는데 다들 그녀를 오랜만에 만나 들뜬 나머지 많이 마셨는지 힘들어하는 바람에 1차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동창들은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예전 같지 않다며 그래도 오랜만에 보니 너무 반가웠다고 다음에 꼭 다시 나오라고 그녀에게 신신당부하며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왁자지껄했던 술자리가 한 명 한 명 빠질 때마다 조용해졌고 야, 나 그럼 먼저 들어간다. 네가 선이 잘 데려다줘라. 마지막으로 집으로 가는 태호를 끝으로 저와 그녀 단 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떠나고 어떻게 생활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혼은 어쩌다가 하게 된 건지, 아이는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은 게 잔뜩 있었지만 밤이 늦어 저도 그녀를 보내고 집에 가려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일어나자며 자리에서 일어나 호프집을 나서는데 그녀가 취한 건지 비틀거리더라고요. 혹시라도 넘어질까 걱정이 되어 얼른 어깨를 잡아 그녀를 부축해줬더니 그녀가 제 손을 잡고 저를 올려다보면서 오빠는 여전히 자상하네? 그렇게 말하는데 술에 취해 살짝 풀린 눈과 상기된 얼굴이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술을 마실 예정이라 차를 가져오지 않아서 택시를 태워 그녀를 집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오빠, 이제는 내가 걱정이 안 되나 봐? 옛날에는 내가 괜찮다고 해도 걱정된다고 맨날 집까지 데려다 줬었잖아. 그녀의 말에 저는 정말 마음이 너무나도 흔들렸고 결국 택시에 같이 올라탔습니다. 그녀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가까운 데 위치한 아주 고급 오피스텔에 거주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녀의 허리를 감싸 부축하며 올라가는데 그녀가 제 품에 안겨 있어서 그런지 정말 심장이 빠르게 뛰고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입을 맞추고 안고 싶었지만 저는 가정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녀의 집 앞에 도착했고 그녀는 저에게 비밀번호를 불러주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많이 취한 그녀를 대신해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그녀를 눕혔고 저는 담요를 덮어주고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가지마, 오빠. 그녀가 제 손목을 잡으며 못 가게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참을 수 있었지만 그녀가 저를 잡으며 가지 말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이성을 놔버렸습니다. 그녀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 애절하고 끈적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 눈을 맞추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한참을 그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시간이 많이 흘러 있어서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보통 모임에서 3차 후에 해산하는 시간과 비슷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도착하여 침대에 잠든 아내를 보는데 미안함은 들었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다신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겠다 스스로 다짐하며 제 아내를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가정이 주는 안정감은 역시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자 제 그녀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그렇게 가고 연락할 줄 알았는데 연락이 한 번 없네. 우리 못다한 얘기 많지 않아? 우리 집에서 저녁이나 같이 먹으면서 얘기 좀 나누자. 우리 얘기도 많이 못했잖아. 다시는 실수하지 말자고 다짐을 했어도 저는 그녀의 말이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녀를 찾아갔고 그녀의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고 기다렸다는 듯이 빠르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짧은 실크 원피스 슬립을 입고 저를 안으며 반겨주는데 예전 그녀에게서 나던 향이 풍겨 아찔했습니다. 그 향기가 나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오늘도 나는 그녀에게 넘어가겠구나. 그녀가 미리 차린 저녁을 먹으며 얘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실은 그녀의 옷차림에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녀도 느꼈는지 제게 말하더라고요. 오빠, 왜 이렇게 먹는 게 형편이 없어? 혹시 밥 말고 다른 게 먹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그녀는 어깨를 내보이며 살짝 웃는데 그 모습에 저는 참지 못하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은밀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가정에 있는 사람인 걸 의식하고는 회사에 있을 때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퇴근을 하면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요즘 퇴근이 많이 늦어지는 것 같다며 걱정하자 과장이 되고 나서 업무량이 확실히 늘었다며 돈을 많이 주는 이유가 따로 있었다고 거짓말로 얼버무렸습니다. 그래도 주말은 항상 가족이랑 보내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녀와의 만남 전보다 가족들에게 더 헌신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관계를 가족들에게 들킬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또 제 평생을 그리워하던 첫사랑을 놓치고 싶진 않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제가 20대로 돌아간 것 마냥 행복합니다. 그녀가 다시 제게 돌아온 건 두 번 다시 없을 기회일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들을 생각하면 또 흔들립니다. 제가 이루어낸 이 평화로운 가정 또한 지키고 싶어요. 정말 제 인생 최대의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요즘 정말 꿈 같은 일이 벌어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대학생 남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들 한 번씩은 꿈꿔봤을 수도 있는 로망인데 이게 친구 누나들이다 보니 뭔가 마음이 불편하네요. 저에게는 고딩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놈이 있습니다. 친구는 막둥이로 집안에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았어요. 이 친구랑은 각자 원하는 대학을 가고 나서도 집이 근처라 굉장히 자주 만나는 친구입니다. 친구한테는 누나 2명이 있어요. 지금 첫째 누나는 30살, 둘째 누나는 28살입니다.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항상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저희를 대했어요. 가끔씩 친구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놀리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몸매도 좋고 이쁜 누나들이 잘 챙겨주니까 부럽다고 얘기를 하고는 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됐겠다. 친구들이랑 만나서 술도 마시고 그랬는데 이놈은 통금 시간이 있다며 매번 12시 넘기기 전에 집에 가고는 했습니다. 누나들이 12시 전에 안 들어오면 난리를 친다면서 항상 집에 들어갔어요. 자주 본 거는 아니지만 봤을 때 둘 다 좀 특이하기는 했습니다. 친구는 항상 얘기했어요. 진짜 별종들이라고. 자기 누나들이지만 정말 또라이들 같다고 맨날 누나들 욕을 했습니다. 맨날 누나들 그늘에 갇혀 있더니
이제 머리 좀 컸다고 친구놈도 누나들이 귀찮고 그런 거겠죠. 맨날 누나들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요즘은 가끔 반항도 하고 그런다는데 씨알도 안 먹힌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불쌍했습니다. 성인이 돼서도 누나들 그늘에 갇혀 산다는 게 은근 불쌍하더라고요. 야, 너는 이제 성인인데도 왜 맨날 누나들한테 잡혀 사냐? 성인 됐는데 우리 클럽도 가고 그래야지. 맨날 12시 전에 가는 신데렐라야 뭐야. 말도 마. 통금 시간 넘기잖아? 둘이서 양쪽 귀에 피딱지 앉을 정도로 잔소리를 얼마나 해대는데. 너는 그 고통을 몰라. 이제 좀 강하게 나가봐. 너 여자친구도 안 만들 거야? 여자친구 생기면 여행도 다니고 그럴 텐데. 통금이 웬 말이야. 아, 몰라. 우리 누나들 보면 나한테 시집 오는 여자도 없을걸? 진짜 상상 초월 또라이들이야. 어디서 그런 것들이 나왔나 몰라. 얼마나 그렇길래 그래? 하긴 너네 집 놀러 갈 때 가끔씩 너네 누나들 보면 기가 되게 세 보이긴 했어. 장난 아니야. 그리고 나이 먹더니 야한 농담도 아무렇지 않게 대놓고 하는데 진짜 민망해 죽겠다니까. 나는 누나가 없어서 어떤지 모르겠다. 궁금하네, 어떨지. 궁금해 하지도 마라. 누나는 없는 게 나아.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12시가 되기 전에 친구는 또 떠났습니다.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저는 소개팅도 많이 하고 과 친구들이랑 술도 많이 마시러 다니고 그랬어요. 살짝 썸 타는 여자도 생겼고요. 친구놈은 매번 12시 전에 들어가니 대학에서도 신데렐라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불쌍했습니다. 친구한테 술 마시자고 연락이 왔어요. 오늘 부모님 안 계시니까 그냥 우리 집에서 술 먹고 자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술 좀 먹을만 하면 자꾸 집에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니까 감칠맛 난다고 오늘은 끝까지 마셔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놈 좀 위로해주고 이 형님은 썸 탄다고 염장이나 지르고 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배달시켜 먹고 술이나 사오라고 해서 술을 사서 직접 집으로 갔습니다. 왔냐? 누나들은? 어디 가심? 몰라, 또 술 처먹고 들어오겠지. 신경 쓰지 마. 근데 나 자고 가도 됨? 니네 누나들이 싫어하는 거 아니야? 상관없어. 어차피 엄마 아빠 없으면 남자도 데리고 와서 자고 그럼. 제정신이 아니야. 헐, 그건 좀 심했다. 뭐 시킬 거냐? 배고파. 족발 어때? 족발 좋지. 불족발이랑 반반 시키자. 친구놈이랑 축구를 보면서 족발을 엄청 열심히 뜯고 술을 마셨습니다. 한참을 먹고 있는데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친구 둘째 누나가 왔어요. 어? 동현이 오랜만이네. 아, 안녕하세요. 누나 오랜만에 봬요. 자식. 어른 되더니 엄청 남자다워졌네. 헉, 근육 좀 봐. 운동하니? 그냥 헬스 가끔씩요. 우리 승민이도 좀 데리고 운동하러 가. 제발아. 삐쩍 말라서 남자다움이 없어요. 아, 뭐래. 자꾸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 왜? 오랜만에 동현이 봐서 좋아서 그러는데. 뭐 더 먹을래? 더 시켜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이것도 양 많아요. 누나도 같이 드실래요? 그럴까? 그럼 먹을 거 하나 더 시켜. 누나가 사줄게. 아, 제발 눈치 좀. 누나가 여길 왜 껴? 동현이 뭐 먹을래? 저는 다 잘 먹어서 누나 먹고 싶은 걸로 드세요. 음, 그럼 치킨이랑 떡볶이 시킬까? 언니는 어디쯤이려나? 큰 누나는 부르지 마라. 큰 누나 오면 정신 사나워. 지금까지 안 들어오는 거 보면 100%술 마시고 있는 거야. 술 취하면 감당 안 돼. 연락하지 마. 알겠어. 누나 씻고 나올 테니까 먹고 있어. 치킨이랑 떡볶이는 누나가 시켰다. 아, 괜히 일찍 들어와서 난리야. 평소에 불금이면 외박하는 인간이. 누나 여전히 이쁘시네. 이쁘긴 무슨. 그런 소리 해주지 마. 진짠 줄 알아. 친구랑 다시 축구 보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둘째 누나는 씻고 나왔어요. 머리도 대충 말리고 나시에 반바지를 입고 나왔더라고요. 솔직히 친구 누나라고 하더라도 눈이 계속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 동현이도 있는데 옷 좀 제대로 입고 나오지. 뭐 어때? 내가 옷을 안 입은 것도 아니고. 왜 오바야? 너 사춘기냐? 요즘 왜 이렇게 까칠해? 사춘기는 무슨? 누나들이 자꾸 나한테 자유를 안 주니까 이러는 거야. 야, 12시까지 놀면 됐지. 뭔 자유가 더 필요해. 군대 갔다 오면 통금 없애준다니까? 아, 지겨워. 둘이 티격태격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꼭 통과제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또 왔고 누나랑 같이 술 마시면서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한참을 술 마시면서 먹고 있는데 첫째 누나도 오더라고요. 뭐야? 왜 나만 빼고 먹고 있냐, 치사하게? 얼른 와, 아직 많이 남았어. 안녕하세요. 동현이 오랜만. 어우, 술 냄새. 얼마나 마시고 왔길래 우리가 술을 먹고 있는데도 술 냄새가 확 나냐? 회식하느라 좀 마셨지. 직장인의 서러움을 네가 알아? 아, 누나 너무 취했다. 누나는 그냥 방에 들어가서 자. 나도 더 먹을 거야. 술에 취한 첫째 누나를 친구는 방에 들어가서 눕히고 나왔어요. 아우, 저 진상. 맨날 술을 저렇게 취할 정도로 먹으면서 집 찾아오는 거 보면 신기하다니까. 누나 일이 힘드신가 보다. 술을 마시다 보니 친구도 많이 취한 것 같더라고요. 먹고 죽자더니 그냥 골아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야, 승민아, 들어가서 자. 겨우 이거 먹고 취하냐? 내 동생이지만 너무 남자답지 못해. 저는 끙끙거리며 친구를 방에다 눕혔습니다. 아우, 겁나 무겁네, 진짜. 친구를 데려다 놓고 누나랑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동현이 여자친구는 있고? 아니요, 여자친구는 없고, 그냥 썸 타는 정도? 여자 한 번도 안 사귀어봤어? 고딩 때 잠깐 사귀어보고 아직 안 사귀어봤어요. 이제 성인도 됐으니 얼른 여자친구 만들어야죠. 여자들도 잘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 알지? 아, 뭐 여자 남자 다 똑같겠죠. 자신 있습니다. 오, 동현이 남자네. 그럼 얼마나 자신 있는지 한번 봐도 돼? 네? 어떻게 해야 여자가 좋아하는지 누나가 알려줄게. 누나는 저에게 키스를 했어요. 와, 친구 누나랑 키스를 하다니. 머리로는 더 이상 선 넘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생각하면서도 몸은 저도 모르게 어느새 누나의 얼굴을 붙잡고 키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누나는 거실은 혹시나 친구 놈이 나올까 그런지 키스를 하면서 저를 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첫째 누나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들어와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누나, 여기는 좀...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왜? 흥분돼? 누나는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미치게 하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다시 누나랑 뜨거운 키스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첫째 누나가 깼어요. 와, 큰일 났다 생각을 했습니다. 뭐야? 니들만 재미 보냐? 나도 깨웠어야지. 아, 오늘은 나 혼자 먹을랬더니. 완전 뻗은 줄 알았더니 일어나네.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갑자기 첫째 누나도 저희 사이에 껴서 같이 하더라고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있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저는 너무 흥분이 되어 누나들이랑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가 부모님 안 계실 때 가끔 누나가 남자 데리고 와서 잘 때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같이 뜨거운 밤을 보내고 그랬더라고요. 친구 말대로 정말 범상치 않은 생각을 가진 누나들이었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있을 수 없는 뜨거운 시간을 보낸 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평범하지 않은 경험을 해서 평범한 관계를 할 때 내가 만족을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던 듯 친구 방으로 와서 다시 잠을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누나들은 저를 보며 일어났나며 아무렇지 않게 대하고 친구가 안 볼 때면 윙크를 하기도 하고 저를 놀리더군요. 저 이만 가볼게요. 조심히 가, 동현이. 꼭 또 놀러와. 네,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저는 친구 집에서 나왔습니다.
꼭 또 놀러 오라는 누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친구놈 얼굴 보기가 민망해져서 계속 누나들이랑 그래도 되는 걸까 고민이 듭니다. 괜히 친구놈한테 들켰다가는 저를 다시는 안 볼 것 같았거든요. 그냥 누나들이랑 관계를 여기서 끝내는 게 맞는 거겠죠? 아니면 한 번만 더 해봐도 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얘기도 한번 사연으로 보내봅니다. 때는 제가 백수로 지내던 제 작년 가을쯤입니다. 동네 친구들하고 술 한잔 걸치고 꽐라가 될 때쯤마다 거의 무조건 들리던 노래방이 있었습니다. 워낙 술이 차오른 뒤에 가기 때문에 난장판을 부리고 가는데도 단골이라고 저희한테 참 잘해줬어요. 주인 이모도 나름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데 외모는 조금 평범한 편이긴 한데 화장 잘하고 잘 꾸미고 다니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스타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옷발이 잘 받아서 그런가 태아나만큼은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친구들도 자기도 저런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혼자서만 놓고 보면 약간 희미할 수도 있는 인상이기는 한데 여자들을 모아놓고 보면 혼자 돋보이는 그런 여자들 있잖아요. 아무튼 저희가 한번 노래방에 들어왔다 하면 술이 한참 오르고 갔는데도 정말 거기서 또 한 번 술판을 벌이는데 매번 저희만 오면 사장님이 긴장 바짝 타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아무튼 누가 보면 진상 손님이라고 할 수는 있었지만 단언컨대 우리가 왔다 가면 매출만은 확실했기 때문에 참 잘해주고 싫은 소리 하나 안 하는 게 참 좋았습니다. 동네 장사지만 같은 동네 살고 있는 줄은 몰랐는데 어느 날 우연찮게 이 여사장님을 밖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마침 스킨하고 로션이 다 떨어져가지고 동네에 있는 화장품 가게에 갔는데 거기서 쇼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매번 술에 만취했을 때만 보던 사이였으니까 조금 어색해서 인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러고 있는데 먼저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어두운 노래방 카운터 조명에서 봐서 몰랐는데 맨정신에 밝은 데서 보니 참 곱고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상황이 어색해서 대면대면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저희가 맨날 가서 술판 버리고 좀 진상이라 매번 저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에이, 고생은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자주 와요. 요즘 안 온 지 좀 된 것 같은데 친구들도 잘 지내죠? 우리 때문에 고생이 많다고 인사치레로 한마디 했는데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오히려 요즘 안 온 지 한참 된 것 아니냐며 친구들도 잘 지내냐며 안부까지 묻고 역시나 친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갔는데 그냥 우연찮게 만난 것 때문에 그런가 자꾸 여사장님이 아른아른 생각이 나고 신경이 쓰여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소집했습니다. 역시 레퍼토리는 똑같이 동네 포장마차랑 호프집 돌아다니면서 술에 얼큰이 취하고 남아 도는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노래방에 들렀는데 여사장님이 그냥 한 말이었는데 또 와줬다고 고마워하면서 반겨주시더라고요. 어머, 이렇게 또 바로 와줬네요. 내가 오늘 서비스 더 넣어줘야겠네. 서비스 많이 주시면 그만큼 술 더 마시면서 매출 팍팍 올려드리고 갈게요. 그동안에는 아줌마 방 주세요 이러고 무례하게 행동하면서 우르르 들어가서 놀다가 잘 놀았어요 하고 우르르 나갔는데 밖에서 한번 마주쳤다고 괜히 친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술 기운에 괜히 반갑게 아는 척을 좀 했습니다. 한 번을 동네에서 마주친 적이 없는데 그날 한번 우연찮게 만났다고 그 뒤로부터는 대낮에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씩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맨날 라면만 먹는 것도 지겹고 해서 간만에 동네에 있는 김밥집에 혼자 가서 이것저것 시켜서 먹고 있는데 누가 등 뒤에서 저를 쿡 찌르길래 봤더니
노래방 여사장님이었습니다. 왜 혼자서 밥을 먹고 있냐고 밖에서 제가 혼자 앉아서 먹고 있는 걸 보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제 맞은편에 앉아서 혼자 먹으면 쓸쓸하지 않냐고 자기가 같이 먹어주겠다고 하고는 사장님도 김밥 한 줄을 시켜서 뜻하지 않게 이 여사장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꼬치꼬치 캐묻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일은 안 하냐, 애인은 없냐, 이런 사적인 것들을 묻는데 여자친구는 있지만 직장은 그만두고 이직 준비 중이라고 말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별로 할 이야기도 없고 해서 노래방 장사는 잘 되냐, 한 번을 마주친 적이 없는데 이 동네 사시냐, 이런저런 질문들을 했죠. 김밥 먹는데 뭐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그렇게 우연한 식사 자리는 금방 끝이 났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건 제가 그땐 백수여서 그랬나? 막연히 자기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엄청 연상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렸습니다. 결혼도 아직 하지 않은 노처녀였는데 뭐 혼기를 놓쳤다 하면서 자기가 별로 매력이 없나 보다 하면서 갑자기 기운이 없어 보이길래 그 말에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이쁘신데 남자가 줄을 설 것 같다고 말했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한 지는 좀 됐는데 장사 안 되는 날에는 기름값도 못 벌고 가는 것 같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동네로 아예 이사를 왔다고 했습니다. 가까워지니 절약되는 것도 많고 좋은데 아는 사람이 없어서 조금 외로울 때가 있다고 하는 일이 밤 장사다 보니까 낮에 텅 비는 시간이 있는데 조금 외롭고 쓸쓸하다고 하면서 모처럼 친해진 것 같은데 종종 같이 점심이나 한 번씩 하자고 말하고는 사장님은 저랑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가 제정신인가 생각을 한 게 애인을 만나면서도 자꾸 이 여사장님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같이 밥을 먹자고 해놓고는 연락처도 주질 않았으니 그냥 예의상 한 말이었을 건데 자꾸 여사장님하고 동네에서 데이트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사장님 혼자 사는 집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상상도 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제가 딴 생각을 하던 거에 대해서 벌을 받은 건가? 어쩌다가 별것도 아닌 이유로 당시에 만나던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땐 많이 좋아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이별한 티를 내고 싶어서 그랬는지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번을 질척대면서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시 만나면 안 되겠냐고 빌고 그랬는데 여자친구는 이미 다른 남자가 생겨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환승이별을 당한 거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매달렸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힘들어했는데 친구들이 이별은 술로 풀어야 하지 않겠냐며 제 이별을 빌미로 술자리를 만들더라고요. 어차피 기분도 꿀꿀했고 술이라도 한 잔 마셔야지 제정신을 차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술로 우울한 기분을 달랬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같이 술을 나발로 불고 정말 미친 듯이 술을 마셨는데 그날은 무리해서 달렸나 싶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항상 마지막에는 노래방으로 술자리에 대미를 장식했는데 그날따라 친구들이 이미 노래방에 가기도 전에 술이 만취한 상태여서 2차에서 나올 때 집에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술도 많이 들어갔겠다, 이별도 했겠다. 막 여자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갑자기 여사장님이 떠올랐어요. 더는 못 마신다고 집에 들어간다는 친구들을 붙잡고 노래방으로 직행했습니다. 저도 술기운이 많이 오른 터라 노래방에 들어가자마자 그 여사장님한테 진상을 부리면서 도우미 불러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랬습니다. 여사장님은 당황해하면서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라고 막 미안해하는데 친구들이 이 친구가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그런다고 이해해달라고 그러고 저를 방으로 끌고 들어갔죠. 방에 들어가서 또 술판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친구들은 하나둘씩 노래방에서 놀다가 술에 뻗어버리더라고요. 결국 어느 순간부터 저 혼자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다 뻗어서 자고 있고
저는 또 혼자 남았고 그러니까 괜히 또 슬퍼져서 혼자서 슬픈 이별 노래 같은 걸 예약해놓고 혼자 부르고 있었습니다. 노래 한 곡이 끝나고 술이나 더 마셔야겠다 싶어서 술병을 짚다가 놓쳐버려서 바닥에 깨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있어야겠다 싶다가도 친구들이 술에 뻗어 있는데 그냥 놔두면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카운터로 가서 사장님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제가 치우겠다고 빗자루랑 이런 걸 달라고 했는데 여사장님이 자기가 치워주겠다며 방으로 따라 들어왔어요. 발 아래는 제가 쏟아버린 술로 흥건하고 친구들은 소파마다 여기저기 뻗어서 자고 있고 진 풍경에 사장님이 조금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술병을 깨면서 같이 술도 깨버렸나 조심조심 하면서 사장님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는데 웃는 얼굴이 엄청 예뻐 보여서 그 순간 마음이 두근하더라고요. 아무튼 바닥에 난리가 난 게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청소용구를 가지고 방을 나가는 사장님을 따라가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리는데 사장님이 저를 빤히 보더니 마음이 힘들 텐데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고 오히려 사과를 했습니다.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라고 제가 술에 많이 취해서 진상 부려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는데 사장님이 이쪽으로 와보라면서 빈방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뭔가 하고 따라갔는데 친구들도 술에 많이 취했고 힘들면 술 한잔 같이 해주면서 얘기도 들어줄 테니 괜찮으면 자기랑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손님도 없고 해서 가게 문도 일찍 닫을 생각이었고 심심하던 차였으니 같이 놀자고 하는데 술 기운이 확 달아날 정도로 떨렸습니다. 자기는 지금부터 그냥 술친구로 생각하라면서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제 빈잔에 술도 채워주고 하는데 거기서 아무런 생각이 안 드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사장님한테 술 따라주면서 같이 술을 마시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직은 마음이 힘들어 이별 노래를 부르니 사장님이 왜 기운 빠지게 이별 노래를 부르냐며 신나는 곡들을 예약을 해서 듀엣으로 노래도 부르고 신나는 노래도 부르고 그랬습니다. 신나게 놀다 보니 조금 힘들어서 발라드를 틀어놓고 좀 쉬는 타임을 갖자고 얘기를 했는데 예약한 잔잔한 노래가 시작하니 사장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라면서 브루스나 한번 추자고 제 손을 잡아 이끄는데 저는 그때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더라고요. 연상의 노처녀라고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헤어진 그 여자친구보다 훨씬 이쁘고 애교 많고 저를 위해주는 천상 여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누가 먼저다라고 할 것 없이 그녀와 저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다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반주 소리만 흘러나오는 노래방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날 낮에 둘이서 나와서 해장국으로 지친 속을 달랬고 그녀와의 만남은 친구 녀석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둘이서 만났고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을 때는 서로 모르는 척을 하다가 친구들이 많이 취해 뻗어 있으면 카운터에 있는 그녀에게 가서 시간을 보내고는 했습니다. 가끔은 술 더 추가해서 돈 더 받으라고 그러기도 했어요. 제가 그녀에게 깊게 빠져 있기는 했는데 제가 취직을 하면서 이사를 가게 돼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초반 몇 개월은 연락도 나누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거리가 되다 보니 자주 만나기가 힘들어지기도 했고 회사 일에 적응을 하느라 나름 바쁘게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놈들 만난다고 동네에 간 적이 있는데 요즘 시국이 그래서 그런가 노래방은 문을 닫아 있더라고요. 전화번호는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연락을 해보기엔 조금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녀를 제 가슴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저와 함께 보냈던 시간을 생각하면 여전히 그립긴 하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대리입니다. 만년 대리로 진급 한번 해보고자 사장 시다 역할 하면서
휴일도 반납하며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내는 항상 휴일에도 나가는 저를 보고는 이런 제 속 사정도 모르고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 집을 나설 때마다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아, 진짜 쉬는 날에도 매번 그렇게 나가야 해? 그런다고 진급시켜준대? 몇 년째야 진짜. 누군 좋아서 아침부터 사장 얼굴 보러 가고 싶겠습니까? 맨날 진급 못한다 구박하면서 그 잔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열심히 해보겠다고 나가는 건데 어쩜 저렇게 말도 기분 나쁘게 싸대기만 하는지. 나도 편히 집에서 쉬고 싶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간신히 참고 낚시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제 저녁에 사장이 전화를 해서는 이번에는 낚시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낚시 포인트를 알았다고 주말 동안 낚시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낚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던져놓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 그게 낚시 묘미이면서도 혼자 가서 하기엔 지루하고 적적하기도 하고 텐트 치는 거부터 이런저런 잡일 시킬 사람이 필요하니 저를 부르는 거죠. 혼자 운전해서 가기 힘드니 운전기사는 덤으로 시킬 작정인 거죠. 집안 사정을 핑계로 쉬고 싶었지만 진급 심사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저도 모르게 낚시 좋아한다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드네요. 전화를 끊고 답답한 마음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차를 끌고 이른 아침부터 사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사장 집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저 김대리라고 합니다. 아, 김대리님? 잠시만요. 문이 열리고 사모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김대리님,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죠? 네, 사모님. 사모님도 잘 지내셨죠? 그럼요. 김대리님, 못 본 새 더 잘생겨지셨네. 감사합니다. 사모님도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어머, 김대리, 어쩜 그리 말도 이쁘게 해? 한참 사모님이랑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장님이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짐을 받아들고 사장님이랑 차를 타러 내려왔습니다. 김대리님, 조만간 또 봐요. 조심히 다녀오고. 네, 안녕히 계세요. 사장님은 차에 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대리랑 낚시 간다니까 통 믿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올라오라고 한 거야. 요즘 외박을 많이 했더니 의심이 많아졌어. 그렇게 한참을 달려서 낚시터에 도착을 했고 짐을 옮긴 후 열심히 텐트를 치기 바빴고 사장은 벌써부터 자리를 잡고 낚싯대를 던져놓기 바빴습니다. 텐트를 다 치고 저도 낚싯대를 던져놓았고 사장은 준비해온 음식들 먹으면서 술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낚시는 해지고 야간 낚시가 진짜라면서요. 그럴 거면 굳이 왜 이렇게 일찍 와서 고생을 시키는지. 그냥 집에 있기 싫어서 빨리 나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아버지 회사에 사장이 그냥 이름만 사장인 거라 사모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았어요. 실세는 사모님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어찌나 사모님 흉을 보던지요. 나이 먹어서도 아직도 자기를 아래로 보는 것 같다며 불평불만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만나는 여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술이 들어가서 그런지 아니면 사장도 나이를 먹더니 수다가 많아진 건지 별별 얘기들을 다 하더라고요. 저는 묵묵히 공감해주며 같이 술잔을 기울여 줬습니다. 다음날 낚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짐을 들고 사장 집까지 옮겨줬습니다. 사장은 피곤해서 씻고 바로 자야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김대리님, 다음에 내가 도움 필요한 일 있으면 부를게요.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럼요, 사모님.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릴게요. 그래요. 고생 많았어요. 조심히 가요. 네, 안녕히 계세요. 저도 집에 와서 씻고 바로 뻗어버렸습니다. 낚시라는 게 정말 지루하고 힘든 거더라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흘렀을까요? 사모님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김대리님,
다름이 아니라 우리 남편이 오늘부터 출장 갔잖아요. 근데 집에 뭘 좀 수리해야 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뵐게요. 저는 사모님 전화를 받고 퇴근을 하고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왔어요? 네, 사모님.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아직 식사 안 했지? 여기 와 앉아요. 사모님을 따라 들어가 보니 식탁 위에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우, 진수성찬인데요? 부탁하실 일은 어떤 거예요? 아, 천천히 얘기해요. 밥부터 먹고. 술은? 뭐로 줄까요? 저 차를 끌고 와서 술은 괜찮습니다. 대리 불러 가면 되지. 와인 괜찮죠? 네, 좋습니다. 김 대리가 일을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이 진급도 빨리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쉽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번에 진급 심사 있으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겠죠. 그래요. 얼른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사모님은 식사를 하면서 부담스럽게 계속 빤히 쳐다보며 웃었고 와인도 계속해서 따라주더라고요. 이 아줌마가 무슨 속셈이 있어서 이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남편 회사에서는 어때요? 잘 안 붙어 있지? 사장님은 아무래도 외부로 나가셔서 일을 보시는 경우가 많으시니까요. 그래도 회사에 애정 가지고 더 키우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편들어 주기는. 맨날 나가서 여자들이랑 호텔 가고 그러는 거 다 아는데. 요즘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점점 밖으로 나돌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김 대리가 우리 남편 뒷조사 좀 해봐. 요즘 뭐하고 돌아치는지, 회사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는지. 알겠지? 제가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잘 생각해봐. 남편보다는 나한테 잘 보여야 될 텐데. 우리 남편 그냥 바지 사장인 거 알지?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그리고 김 대리가 나한테 또 해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 사모는 식탁 밑으로 제 다리를 쓸어 올리면서 저를 보며 아까 그 부담스러운 미소를 짓더라고요. 저는 당황해 와인 한 잔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김 대리, 많이 더운가 봐? 땀도 흘리는 것 같은데. 더우면 씻고 가도 되는데. 저 사모님, 이러시면 제가 곤란합니다. 김 대리는 만년 대리로 있고 싶나? 지금 김 대리 결정에 따라서 어디까지 진급할지 결정될 텐데. 김 대리 욕망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봤나 봐?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보다 어리고 늦게 들어온 후배들이 먼저 진급을 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많이 패배감도 들고 진급 못할 때 아내의 한숨 섞인 잔소리를 듣는 것도 너무 싫었기 때문에 저는 사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 확실히 밀어주시는 거죠? 그럼 이제 김 부장으로 불러야 되나? 이렇게 사리 판단이 빠른데 왜 아직 대리였나 몰라. 나만 믿어. 저는 사모를 번쩍 안아들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어머! 내가 이렇게 박력 있을 줄 알았다니까. 사모에게 키스를 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사모는 사장이랑 할 때보다 너무 좋다며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아무래도 젊은 남자는 틀리겠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자신이 있거든요. 한껏 사모를 기분 좋게 해준 후 저는 씻고 나왔습니다. 김 부장, 오늘 너무 좋았어. 내 기대 이상이야. 내가 부르면 또 와, 알겠지? 네, 사모님.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는 저를 본 척만 척하며 또 늦게 들어왔다고 핀잔을 주더군요. 그런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누워서 잠이 들었고 진급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중간 사모는 계속 연락을 해왔고 저는 사모를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사모가 부탁했던 사장 뒷조사도 같이 했어요. 젊은 여자를 만나 아주 입이 귀에 걸려 좋아 죽더라고요. 두 부부 사이가 어찌 되건 간에
저는 진급도 하고 돈이나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가 선물도 사주고 그랬는데 사모한테 들러붙다 보면 저한테는 크게 나쁠 게 없을 것 같아 잘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한순간에 아내와 친구를 잃고 삶의 의욕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어디에 하소연이라도 해야 속이 풀릴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저희 부모님은 자수성가하셨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무슨 일이든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가게가 잘 되어 목돈이 좀 모였고 그걸로 경매를 통해 돈을 벌어서 사업을 확장하셨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에 비하면 정말 많은 돈을 벌었고 현재는 부유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생 때부터 항상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부모님께서 하시는 사업을 물려받아 하고 있어요. 건물도 몇 채 관리하라고 넘겨주셨고 덕분에 지금도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2년 전 지인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몸매도 좋았고 눈 밑에 점이 굉장히 섹시했습니다. 아내와는 10살 차이가 납니다. 아내에게 제가 먼저 만나자고 고백을 했고 마음을 얻기 위해 명품 등의 선물 공세를 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만나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금전적으로 과도한 지출을 했습니다. 여러 번의 고백 끝에 아내는 저를 받아주었고 6개월 만에 빠른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섣불리 결혼을 했던 걸까요? 결혼한 지 이제 막 1주년이 되었는데 아내의 불륜 현장을 두 눈으로 보고 말았습니다. 출장 중 바쁜 와중에 친구한테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바빠서 전화를 받지 못했고 일이 끝난 후에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야, 전화 왜 이제 받아? 무슨 일이야? 그렇게 급하냐? 내 와이프 지금 누구랑 있는 줄 알아? 뭔 소리야? 우리 집사람 집에 있겠지. 집 같은 소리 하네. 왜 남자랑 있더라? 내가 얼굴은 자세히 못 봤는데 남자랑 팔짱 끼고 웃으며 지나가더라고. 잘못 봤겠지? 헛소리 하지 말고 끊어. 나도 잘못 본 거면 좋겠다. 와이프 잘 감시해봐. 분위기 보니까 만난 지 오래된 것 같더라. 감시하라는 친구의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요새 아내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지긴 했거든요. 스킨십도 은근슬쩍 피하고 밤에도 피곤하다며 자꾸 피하고 요즘 내가 바빠서 잘 챙겨주지 못한 탓인가 싶었어요. 나 없을 때도 친구들이랑 드라이브라도 다니면서 기분 전환하라고 차를 한 대 사줄 생각이었는데 바람이라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군요. 최대한 빨리 업무를 끝내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아내는 나가고 없었어요. 여보, 어디야? 아, 나 잠깐 친구랑 저녁 먹으러 나왔는데. 왜? 일이 빨리 끝나서 여보랑 저녁 먹으려고 했는데 안 보여서. 벌써 왔어? 내일 혼자더니. 그럼 미리 전화하지. 약속 안 잡았을 텐데 깜짝 놀래켜 주려고 그랬지. 친구랑 저녁 맛있게 먹고 와. 돈 보내줄 테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어. 응, 고마워 여보. 이따가 집에서 보자. 아내는 친구랑 저녁을 먹으러 나갔다고 했습니다. 저도 답답한 마음에 친구를 만나 술이나 한잔할까 싶어 연락을 했습니다. 오웬, 야, 민서가 술 한잔 할래? 어쩌지? 나 지금 선약이 있어서. 이따가 9시쯤에 시간 될 것 같은데. 그때 볼래? 그래. 그럼 그때 연락할게. 나갈게. 아내는 집에 돌아왔고 저는 친구와 잠깐 술 한잔하고 오겠다며 나갔습니다.
친구가 있다는 술집으로 가서 친구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믿음직한 친구였고, 힘들 때 자주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입니다. 하하, 전용이가 오늘 우리 집사람을 봤다고 연락이 왔더라. 그런데 왜 남자랑 같이 있었다는데 믿기지가 않더라. 뭐? 재수 씨가? 그게 말이 돼? 무슨 남자야? 재수 씨가 너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다 아는데. 요즘 조금씩 달라지긴 했어. 생각해보면 남자가 생긴 게 아닌가 싶더라. 이제 결혼한 지 1년 됐잖아. 설마 다른 남자를 생각했어? 그리고 주변 친구들은 아직 한참 놀 때인데 너는 결혼해서 생각이 많아진 거지.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살도 많이 찌고 자기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재수 씨도 너한테 실망했을 수도 있어. 요즘 여자들도 자기 관리 잘하는 남자 좋아해. 너도 운동 더 열심히 하자. 아, 그런가? 요즘 너무 바빴고 접대하느라 술도 많이 마셨지.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선물이라도 하려고 참이었는데 나도 살도 좀 빼고 관리해야겠다. 그래, 임마. 같이 헬스라도 다니자. 친구와 얘기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한테 소홀하기도 했고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꽃다발을 사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여보, 꽃이 너무 예쁘다. 고마워, 여보. 얼마 만에 받아보는 꽃인지 모르겠네. 미안해.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소홀했지. 바쁜 거 거의 마무리됐으니까 더 잘할게. 이번 계약 끝나면 우리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오자. 진짜? 너무 좋아. 그래, 여보. 아내는 약간의 투정을 부리면서 서운했던 감정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런 자기 마음을 알아줘서 고맙다며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매번 피곤하다고 피하더니 정말 서운한 마음에 그랬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다시 전처럼 스킨십도 자주 하고 애교도 많이 부리며 돌아왔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다시 아내와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또 철웅이한테서 연락이 오더군요. 야, 너희 와이프 잘 감시하냐? 감시라니, 우리 와이프 그럴 사람 아니야. 요즘 내가 너무 바빠서 서운했나 봐. 이제 다 풀었어. 야, 나 지금 내 와이프 다른 놈이랑 모텔 들어가는 거 봤어. 사진도 찍어놨다. 무슨 소리야? 누구랑 모텔을 갔다고? 민석이 새끼랑? 내 와이프랑 바람났다고. 내가 지금 분명히 모텔 들어가는 거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석이랑 우리 집사람이 바람이라니.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배신당한 듯한 느낌에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철웅이가 보내준 사진을 보니 해맑게 웃으며 팔짱 끼고 대낮부터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둘이 언제부터 이런 관계를 유지해온 건지,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남을 기만하는지, 당장이라도 따져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제대로 복수하고 싶었거든요. 철웅이한테는 아무것도 모른 척 티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은 뒤로 하고 먼저 집에 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녁 시간쯤 되니 집에 들어오더군요. 어디 갔다 왔어? 여보 집에 있었어? 나 친구 만나서 쇼핑 좀 하느라 늦었어. 내가 이제 바쁜 거 뒤로 하고 여보랑 시간 많이 보내겠다고 했잖아. 우리 저녁 먹으러 나갈까? 어쩌지? 나 저녁 먹고 왔는데. 그럼 내가 준비해 줄게. 기다려. 아니야. 그냥 간단하게 과일이나 먹자. 내일 저녁에 민석 집에 초대할까 하는데 여보가 솜씨 발휘 좀 해줘라. 갑자기 민석 씨는 왜? 민석이가 맡은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잖아.
고마워서 저녁 먹으면서 술이나 한잔할까 하고 저번에 선물 받은 비싼 와인도 있고 당신 민석이 본지 오래됐지? 그렇지. 언제 봤는지 기억도 안 난다. 알겠어. 그럼 내일 같이 장 보러 가자. 아내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더군요. 방금 전까지 그 놈이랑 모텔에서 놀다 왔으면서 정말 가증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저녁에 민석이 집으로 왔습니다. 재수 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제 선물입니다. 저는 속으로 지들끼리 쇼를 벌이는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와인도 한잔하고 양주도 마셨습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둘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술을 마셨습니다. 정말 웃겼습니다. 아, 나 더 이상 못 마시겠어. 너무 취했나 봐. 간만에 와인 먹다가 양주 마시니까 확 취하네. 임마, 운동 좀 해라. 민석 씨가 저희 남편 데리고 운동 좀 해주세요. 요즘 운동도 안 하고 아저씨가 되어 가고 있어요. 민석 씨는 자기 관리 참 잘하시나 봐요. 나이 먹을수록 관리해야죠. 여보, 당신도 민석 씨 보고 좀 배워. 나 먼저 방에 가서 잘게. 요즘 너무 피곤한데 술을 마셔서 그런지 힘드네. 얍, 민석아 미안하다. 다음에 또 보자. 알겠어. 나도 이제 가야지. 아내는 방으로 들어와서 제가 자는지 확인하더니 다시 나가더군요. 그때 저는 방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즐거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가 최고야. 남편이랑은 비교도 안 돼. 너무 좋아. 두 사람의 입을 찢어 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동영상 촬영을 켜고 방 문을 열었습니다. 위에서 신나게 있던 아내는 깜짝 놀라며 이불 속으로 숨었습니다. 좋냐고? 사람 가지고 노니까 좋아? 여보, 그게 아니고 당황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이 집에서 손 떼고 나갈 생각하지 마. 제 말이 끝나자마자 둘 다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더러운 꼴 보기 싫으니 당장 옷을 입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네가 날 가지고 놀아난 놈. 내 옆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내 말 한마디면 가볍게 무릎 꿇는 놈이라고. 큰 실수했어. 저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누웠습니다. 믿었던 두 사람에게 배신당한 게 너무 슬펐습니다. 내 눈으로 두 사람이 놀아나는 꼴을 보니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두 사람을 용서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잘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둘이서 방문을 두드리며 얘기 좀 하자고 잘못했다고 매달리더군요. 지금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르겠다고 엄포를 놓으니 몇 번 더 두드리다 나가더군요. 둘은 결혼식에서 보고 그때부터 서로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출장이거나 했을 때 몇 번 서류 관련해서 아내한테 서류를 받아가면서 바람이 난 것 같더군요. 한편으로는 너무 바쁘게 지내며 아내에게 소홀했던 게 잘못인가 싶다가도 그 두 사람이 잘못된 거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내는 빈 몸으로 왔으니 그대로 빈 몸으로 내보낼 생각입니다. 그 놈도 회사에서 내보낼 생각입니다. 그동안 남들보다 많은 돈을 줬었으니 알아서 잘 먹고 잘 살겠죠. 이제는 누구라도 그렇게 마음을 다 주고 믿고 살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서 저를 응원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